취업 성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코리아TV 001짜리를 잡아라! 아는 길도 물어가면 더 좋고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좀 더 알고, 묻고, 듣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취업 준비를 위한 지름길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내비게이션 이해솔입니다. 이제 내비게이션부터 네. 기존의 취업 전도사까지 다 나왔습니다. 저는 취업 길라잡이, 취업의 등대로 하겠습니다. 오. 취업의 등대 신유환입니다. 오늘 이곳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표현인 것 같아요. 등대와 내비게이션. 그렇다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더더욱 궁금해지실 텐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죠?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항만 공기업, 바로 부산 항만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분들이 준비하고 있냐면요. 두 분이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두 분과 함께 하는데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번 선물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댓글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준비를 직접 하셨다면서요? 예, 저는 제가 항상 면접 때마다 들고 끼던 행거치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오,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는 면접에서 사실 떨어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와우. 제 생각에는 이제 행거치프에 행운이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부산항만공사를 입사했기 때문에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저의 행운을 넘겨드리고자 합니다. 족보도 나왔었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이 행거치프라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근데 만약에 받으시는 분이 여자분이면 어떡하죠? 여자분이 경우도 생각해봤는데 네.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행운의 아이템으로 면접장에 가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받으시는 분은 네. 거의 뭐 필연적으로 합격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부장님, 저희가 이곳에 왔는데 그러면은 이곳 소개부터 먼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곳이죠, 이곳이? 먼저 이제 부산항만공사를 소개하기 전에 저는 이제 부산항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지 네. 저희 공사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세계 6위의 항만입니다. 그리고 세계 환적 화물을 처리하는 세계 3위의 항만입니다. 지금 인천항만공사도 인천국제공항도 잘 아시겠지만 환적 여객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항도 환적 화물이 되게 많이 처리하고 세계 3위의 항만입니다. 한적 화물 말고 한승고개. 한승고개, 그렇죠. 부산항은 이제 환적이라 해서 환적 화물이라는 네. 말을 쓰는데 이 부산항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개발도 합니다. 항만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항만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좀 노후된 항만은 재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하면서 실제로 타는 거는 이 항만 부산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허브 항만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개발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부산항만공사입니다. 네, 역시 최고의 그 항만 공기업인 이유가 다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신입사원, 우리 이상훈 사원께서는 신입사원답게 임팩트 있게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다? 10글자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후루룩 지나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 글자 짜고 한 거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 대본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말 근데 그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준비되어진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만든 코너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신규 코너인데요. 오면 오답! 자, 5글자로 질문을 하면요. 5글자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초봉은 얼마? 먹고 살 만큼. 오! 근무 만족해? 너무 만족해. 고향은 어디? 부산 연산동. 부산 연상동. 준비 기간은? 20년쯤. 에이? 부산 항만공사를 그게 제가 들어오기 이유가 위해서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20년, 10살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소름이 갑자기 돌면서 우리 부장님의 멋지다. 얼굴에 미소가 만연해지셨습니다. 제가 지금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러면은 이 번외인데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준비 기간은? 이 무슨 준비 기간이죠? 그 취업 준비 기간. 부장님이 준비하셨을 때 취업 기간은? 우리 신입사원은 20년이라고 대답하셨거든요. 대략 3개월. 지금 3개월과 20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신입사원 마음에 들어요? 그냥 5글자 하나로 하고 짱짱짱짱. 와, 정말요? 짱으로. 아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니까 2개월이지만 정말 짱짱짱짱짱 하신가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젊어지고 저희 회사가 좀 그렇게 약간 좀 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젊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활력도 생기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능력들을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뽑힌 신입사원님들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훈훈하게 오문오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 순발력과 재치 그리고 애사심이 묻어나오는 그런 오문오답이었습니다. 근데 팀장님 그 부산항이 생긴 지 얼마 됐어요? 지금 한 1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항으로 예, 된 게 맞습니다. 140년 된 건가요? 예. 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중요 항만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걸 관리 감독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사심도 느껴지시고 만족감이 있는 회사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분위기라던가 복지는 어떻게 되나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즐겁고 그다음에 가족 친화적인 뭐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성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직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그를 바탕으로 항만을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입 사람들도 계속 그런 게 선배들의 모든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런 활력들이 저희들이 또 계속 젊어지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 신입사원 보시기에는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단 정말 가족적이고 전문적인데 저는 이걸 전장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투에 나가서 이렇게 싸운다면 제가 등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다가온다면 그럴 때 정말 든든한 사람이 제 뒤에서 뒤를 봐주면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대단한 선배님들이 제 뒤를 봐주고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가족적입니다. 자, 항만공사 이제 입사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우리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항만공사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기본적인 절차는 서류, 그다음에 그 필기시험, 면접 과정은 동일합니다. 다른 기관과 네네.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류, 그다음에 필기시험은 직무능력 NCS 예, 맞습니다. 도입해서 직무능력, 있고 그다음에 면접을 하는. 네, 혹시 뭐 서류나 면접에 있어서 항만공사만이 하는 뭐 특별하게 차별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예전처럼 올해 저희들이 NCS를 도입을 하기 처음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실제로 그 다른 기관하고 동일하게 공정하게 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어학 능력 이런 것들을 특별히 다른 공기업보다는 특별하게 볼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전에는 사실 어학 능력을 좀 많이 본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NCS의 기본 취지도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 공기업하고 좀 틀린 게 국내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 세계 항만과 경쟁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그렇죠. 보니 어학 능력에 대한 그걸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한 걸 채용에 반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영어하고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등에 대한 건 기본적인 단락 여부에 대한 부분만 점수를 채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750점 정도 기본으로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750 넘으면 다 똑같은 조건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그 다른 외국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외국어는 가산점으로 반영이 되나요? 똑같습니다. 기준점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그 외에 영어나 중국어나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을 무조건 하면 하나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사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입사를 하셨나요? 저는 영어로 입사했습니다. 대부분 영어로 입사를 하시는 편인가요? 예, 대부분 다 영어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들었을 때는 절차 과정이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이 그래도 나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NCS 부분입니다.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가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으니까 NCS도 사실 공기업마다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서 그렇죠. 이렇게 기존에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데 집중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막연한데 어떤 부분을 집중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제 제가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제 부산항만공사 당시에 인사팀에서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제 어렵지 않게 그냥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집보다는 조금 쉬운 느낌으로 낼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 네. 너무 어려운 부분은 그냥 그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사실 나와도 시간 안에 네. 풀 자신이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나올 만한 것 위주로 네.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셨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사실 NCS라던가 시험 문제는 매년 난이도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시 준비하는 지금 새로 들어올 신입사원님들에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부분이 있을까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공기업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유형을 제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제 공기업마다 다 특징이 있어서 수리에 집중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항만공사 같은 게 좀 특이했던 것이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악수를 할 때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악수를 한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골라야 되는 좀 특이한 유형이 있었습니다. 오, 네, 네.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 공사에 맞는 그런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형을 그게 합격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험의 절차와 기업의 문화,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묻고 있는데요.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채용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바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문미영님께서 부산 항만공사다. 부산 항만공사 하반기 채용 계획 언젠가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대학생들이 하는 일반적인 체험형 인턴은 연말에 이제 정도 한 5명 정도 네. 계획은 있는데 예. 지금 정규적인 채용은 사실 계획되어 있지 않고 네. 내년쯤 돼야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나 이렇게 일종의 이제 알바 형식의 뭐 블로거라든지 어떤 항만공사 홍보대사 같은 거 이렇게 뽑는 건 없어요? 그것도 이제 홍보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정리가 되면 아마 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그런 계획들을 잘 우리 취준생들이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회사에서 일했을 때 가끔 들어봤던 곳이기도 한데요. 해운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어필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질문이 상당히 많이 갈 겁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해운회사에 있었다는 만 가지고 일단 어필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산항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다는 걸 갖다가 잘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어필하는 것보다는 일해봤다라는 게 오히려 저 발목이 잡힐 수도 네, 그럴 있겠네요. 수도 그죠? 예.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채용 규모였나요? 7명이 저희 동기입니다. 네. 그럼 상반기 7명 뽑은 게 올해 예.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건데 사실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항상 이 정도의 규모로 뽑으시는 건가요, 채용을?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공공기관보다 사실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정원이 185명이기 때문에 사실 적은 공기업입니다. 인원상으로 보면 되게 적은 공기업인데 저희들 자산이나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공기업입니다. 네. 자산 규모가 5조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인원은 작지만 정예를 뽑아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매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작고 크고 강한 기업이네요. 예 그렇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분 중에 여직원은 몇 분 뽑으셨나요? 지금 현재 2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5분, 네. 2분. 네. 부산에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 가산점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따로 있나요? 사실 그런 예전에 초창기에는 조금 그 부분을 고려를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걸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 배분이나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와서 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NCS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면접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팀장님, 면접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메인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뭐 지금 어쨌든 질문 자체는 면접 질문은 이제 그 직무에 관한 질문이 가장 키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직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질문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도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분이 항만공사에서 알고 그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직무를 생각하고 왔느냐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만공사에 대한 직무가 연계해서 지문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지금 해운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경우에 물동량을 어디서 어떻게 땡겨오면 좋겠느냐. 네가 생각하는 따라서 한번
답변해 보라는 질문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질문에 이제 우리 저 항만공사가 가고자 하는 이제 허브항 세계 허브항만을 가려고 하는데 마케팅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어디 가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래? 뭐 그런 말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네. 회사를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경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마케팅 자기 능력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능력을 그걸 이 항만공사와 우리 항만공사와 어떻게 매칭해서 답변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순발력이 그렇게 좀 많이 잘 답변하는 사람들이 지금 뽑힌 거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약간 고객들을 다들 갸우뚱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실질적 실효적인 어떤 그런 면접 질문으로 그 면접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 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리고 변별력이나 그 사람들을 어떤 차별성을 주게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기업하고 틀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또 질문하는 과정이 하나가 딱 있는데 아마 네. 비슷할 겁니다. 공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을 뭐라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 의견들 중에 이거 패러디인 거죠? 영화 패러디. 예림이 그 사원증 봐봐. 신입사원 아닐지도 몰라.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요. 말투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지 신입사원분은 일부러 서울말 쓰시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면접 볼 때 사실 말투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말투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까 4년 경력이 있다는 게 서울 본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투가 서울말이 섞여가지고 제가 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편하게 하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이 조금 뭐지 지금 부산말도 아니고 서울말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면접 보는 사람들의 지역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사투리 상관없나요? 뭐 사투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면접관들한테 더 좋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취업 준비생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까 다대다 그 면접 이렇게 예. 팀 멤버들끼리 했다고 예. 준비했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시선 처리라든지 예. 또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예. 막상 면접 들어가서 서로 경쟁적으로 돼서 이렇게 실수하고 이럴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 면접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연습할 때랑 달리 이제 실제 들어가서 하다 보면 예. 실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욕이 앞서고 막 하니까. 예,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많이 제가 편하게 면접을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때도 그냥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제가 먼저 답을 한다고 항상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제일 왼쪽에 앉았었는데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왼쪽 다음 가다 보니까 구조가 나중에 이제 면접관님께서 다음은 오른쪽부터 대답을 하겠다. 그때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어요?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뒤에 답을 하게 되면 생각할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아마 감안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은 대답을 하더라도 먼저 했으면 약간 두서가 없어도 먼저 했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고 뒤에 하면은 두서가 없으면은 조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훈 사원님께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셔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조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럴 수도 하셨을 것 있죠. 같기도 네. 해요. 자, 의견이 또 올라왔는데요. 류재호님께서요. 주로 물어보시는 사회 이슈 같은 것들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실질적으로 뭐 사회 이슈라는 자체는 사회적 이슈를 질문하는 것은 너무 평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슈들을 근데 공공기관에 있는 어떤 특수성이나 그 기관을 생각한다 하면 그 기관의 이슈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라 하면 그 공공기관의 사회적 이슈. 지금 현재 저희의 사회 이슈는 만약에 지금 채용을 한다면 하나겠죠. 한진영 사태. 네. 딱 하나일 겁니다. 그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나옵니다. 한진해운 사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습니다. 노코멘트 다음 때. 저 노코멘트. 팀장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못하잖아요. 자, 김현준님께서 이런 의견을 올리셨어요. 면접에서 전공 관련 질문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전공을 모르실 것 같은데 전공 관련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합니다. 하나요? 100% 합니다. 네. 전공의 질문이 50% 이상입니다. 그럼 만약에 관련된 직종의 전공을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자기가 제출했던 직무를 보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직무에 해당되는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전공에 맞는 질문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무조건 전공은 한번 리뷰를 해보고 가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전공 공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졸업하고 이제 전공서적 다 보고 새롭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식이라는 게 계속 사회과학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진짜 했던 것이 가짜가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이트에서 만약에 안 되면 영문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기사 검색하고 뭐 관련된 그쪽에도 뭐 블로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도 찾아보고 꾸준히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곳 입사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취업 준비 기간도 궁금하거든요. 4년 회사를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만두시고 좀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졸업을 하기 전에 취직을 해서 취업 준비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진 않은데 다니면서 계속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도 이렇게 뭐 평일에도 마치고 이제 취업 스터디를 했고 그리고 주말에도 이제 노는 시간 다 잘라서 스터디를 했고 네. 예,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이제 시사 상식에 대한 걸 묻더라도 직무 전공과 관련된 그 공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다고 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 이제 한진해운도 뭐 예가 나왔지만 그런 직무와 관련된 시사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저희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보도자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네. 예, 큰 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라든가 이렇게 이슈의 문화들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으면은 관련된 걸 계속 팠습니다. 인터넷으로 막 한국 사이트도 찾고 원문 사이트도 찾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걸 정리를 하고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이제 그냥 기사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있는 게 다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의견을 보면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면서 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면접을 할 때는 이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파나마 운하 네. 네. 확장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팠고 실제로도 이제 그 면접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 예상이 적중한 거네요. 예. 정말 운 좋게 딱 예. 그 적중도 했고 아마 그 운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따라온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전후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합격 전후 사실 저는 막 이렇게 확연히 막 말씀드릴 만큼 달라진 부분이라기보다 이제 동기들끼리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 하나의 의견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한 친구는 얘기를 하기를 일단 부모님들이 갑자기 보고 흐뭇하게 웃고 막 예전에는 막 볼 때마다 이러다가 이제 보면 이제 흐뭇하게 웃으면서 막 연락 오는 횟수가 잦아지고 표정이 달라지시고 네, 표정이 달라지고 네. 흐뭇하게 막 어깨 이렇게 뚝뚝 치고 지나가고 막 네.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 벌써 바뀌고 예.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예. 좀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대출을 한번 받으러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신용 있습니다. 등급이 네. 많이 달라졌 걸 보고 만족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상훈 사원님은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 또 정확하고 이러시거든요. 보면 면접할 때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 면접 준비하고 하는 NCS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면접 준비하고 하는 취준생 후배 분들께 한번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런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면접장에서 이렇게 면접관들을 보면은 당연히 압박을 받고 무섭기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이렇게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 받을 심한 사람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무섭죠. 막 마이크 네. 대대 떨고 막 진짜 의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진짜 동네 그냥 목욕탕에서 이렇게 그냥 나이 좀 지긋하신 아저씨들 뵙듯이 그리고 뭐 아버지 친구들 분들 뵙듯이 네. 그렇다고 막 버릇없이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좀 편한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분들도 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고 네. 면접관이라는 그 역할 때문에 사실 약간 그렇게 보였던 거지. 그런 생각을 좀 편하게 이렇게 면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목욕탕 가서 면접을 해야 되겠는데. 나쁘지 않겠네요. 면접 볼 때 저승사자처럼 면접관님들을 보지 말고 아빠 친구들, 엄마 친구들처럼 본다면 예의도 바르고 마음도 편하겠다라는 꿀팁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면접 볼 때 이렇게 하면 붙는다 말고 이렇게 하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피해야 될 것들 좀 알려주시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 목소리 작은 거는 일단은 안 네, 됩니다. 네. 자신 없는 거. 네, 그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안으로 딱 죽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들리면서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럼 자신감 없는 모습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예, 목소리 작으면 반드시 떨어진다. 네, 목소리는 좀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면접관이 들어갔을 때 그 면접관들한테 보통 인사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그때도 참 자신감 있게 인사를 하는 게 좋은데 고개만 끄덕끄덕 이러시면 별로. 아.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약간 아닐 거라는 뉘앙스를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접관님들께서. 수년간 면접을 보다 보면요. 사실 딱 당락이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첫인상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면접 딱 들어가셨을 때 인사하셨었나요? 기억이 나세요? 아, 예, 저희는 이제 3인 1조로 들어갔었는데, 네. 먼저 앞선 번이 이제 차렷 경례 정도는 하고, 아. 예, 제가 이제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반장처럼?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두 분들도 같이 이렇게 경례만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개 들고, 네. 그런 정도. 똑같이 시켰는데 네. 사실은 다 똑같이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인상을 보이게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드렸거든요. 오. 그런데 하시는 분마다 다 케이스가 틀려요. 그걸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혼자서 막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도 그럴 때는 다 그런 그 면접 실질적으로 뭐 인사를 채용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이드를 주는 쪽으로 잘 따라오시고 그거는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보시면 거기서 첫인상이 상당히 좌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잘 집중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해보시니까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 이거 정말 긴장되고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래서 방송도 처음이고, 네. 특히 또 생방송도 처음이고, 상당히 어려웠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그 취업 준비하시면서, 그런 분들, 취업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팁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꿀팁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사원분은 어떠셨나요? 함께 해보셨는데. 네, 저는 정말 이제 아나운서분들도 그렇고 다른 스태프분들 너무 많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편한 진행이 되어서 잘했던 것 같고 제가 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여기 글에다가 댓글로 제 아이디를 달 테니까 오. 페이스북으로 네. 저한테 쪽지를 주시면은 최대한 예 짧게라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모든 방송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베스트 댓글을 뽑아서 선물을 어떤 걸 드리기로 했었죠? 행거치프. 행거치프인데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면접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행운의 아이템인데요. 이 선물과 함께 또 우리 사원님께서 직접 아이디를 남기면서 댓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요. 서슴없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꼭 이곳에 입사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는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방송으로 확인하시고요. 오후 2시에는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코리아TV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